네, 9호 태풍 종다리가 열대 저압부로 약화했습니다. 하지만 태풍이 남긴 비구름의 영향으로 오늘까지 많은 비가 예상됩니다. 네, 올여름 첫 태풍 종다리에도 지난밤 열대야는 이어졌는데요. 맹소영 기상 칼럼니스트 연결해 보겠습니다.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9호 태풍 종다리 어젯밤에 그 세력이 좀 약화를 했습니다. 열대 저압부로 약화했는데 예상했던 것보다는 상당히 빠르게 약화한 거죠?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태풍이 크게 발달을 하는 것은 태풍은 이제 저위도에서 고위도로 북상을 하면서 바다의 뜨거운 열기를 받고 성장하는 이제 기본적인 메커니즘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태양으로부터 직접적으로 받는 열이 적어지는 중위도 부근에 올라오면 서서히 세력을 약화하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이제 처음에 발생을 할 때부터 약한 태풍으로 발생을 했지만 우리나라 부근에 이제 접근을 했을 때 태풍이 발달하려면은 상층에서도 태풍 발달을 도움을 주는 그런 기류들이 있어야 되는데 워낙 우리나라 고층 상공으로도 덥고 더운 공기가 이제 누르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태풍이 발달할 수 없는 그런 조건이었습니다. 그래서 기상청 자정을 전후해서 이제 태풍이 열대저압부로 약화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중심에서의 최대 풍속이 초속 17m 이하로 떨어지게 되면은 이것이 태풍의 열대저압부냐를 결정을 짓게 되는 건데요. 발생을 할 때부터 태풍으로 갈지 열대저압부로 갈지 좀 망설였던 태풍이었는데 예상했던 것보다 크게 발달하지 못해서 열대저압부의 형태로 지난밤 9시부터 우리나라 서해안 지역으로 이제 북상을 한 그런 상황입니다. 예, 말씀하신 것처럼 태풍은 약화했습니다마는 전국 대부분 지역에 비 소식이 있던데요. 그렇다면 비도 좀 적게 오게 되는 겁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뭐 이제 강한 태풍일수록 중심에 강한 에너지가 있기 때문에 강풍의 반경도 굉장히 넓고요. 그러면 이제 태풍의 크기가 커지겠죠. 그리고 중심 기압도 낮아지고 중심에서 부는 최대 풍속이 클수록 이제 아무래도 강한 비구름을 좀 만들 수가 있는데요. 태풍이 소멸했다라는 표현보다는 이제 태풍으로서의 이름표를 뗐다라는 말로 좀 계속해서 강조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태풍이 소멸했다라고 하면 마치 이제 사라져서 네. 어떤 태풍으로 나타나는 현상들이 없어질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냥 태풍치고는 약한 태풍이지만 저기압치고는 강한 저기압의 형태로 지금 우리나라를 지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미 충청도 지역을 중심으로 이제 100mm 안팎의 많은 양의 비가 내린 상태에서 지금 오늘까지도 많은 곳에 100mm의 비가 추가적으로 더 내릴 거고요. 양도 양이지만 지금 경기 북부 지역을 중심으로는 시간당 30mm가 넘는 강한 비가 또 내리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까지는 계속해서 비가 내렸던 지역에 많은 양의 비가 강한 비의 형태로 내리기 때문에 좀 주의가 좀 필요한 거고요. 그리고 내일은 이 태풍에서 변질된 저기압이 빠져나가고 나서 중국에서 다시 또 저기압이 들어옵니다. 문제는 계속해서 비가 좀 누적이 되기 때문에 이번 주 금요일 새벽까지는 계속해서 내리는 비에 좀 피해가 있지 않도록 왜냐하면 이제 폭염이 한동안 좀 이어졌기 때문에 좀 이제 비에 대한 긴장감은 좀 떨어진 상황이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좀 비의 양이 많고 강하다라기보다는 다시 비에 대한 장기간의 좀 대비를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은 상황입니다. 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어쨌든 이번 주 내내 비 소식에 좀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 같은데 여전히 좀 거센 바람도 주의가 필요해 보이거든요. 이 폭풍 해일주의보가 내려진 지역들도 있더라고요. 맞습니다. 오늘 이 태풍으로서의 이름표를 떼어놓기는 했지만 이 경로를 따라서 이제 전북 서해안 그리고 충남 서해안 그리고 경기 서해안까지 폭풍 해일주의보가 지금은 이제 모두 다 해제가 된 상황입니다. 특히 이번 같은 경우에는 모든 태풍이 온다고 해서 폭풍 해일주의보가 이제 내려지는 거는 흔한 일은 아니기는 합니다만 문제는 이제 백중사리 기간이라고 해서 1년 중에 해수면의 높이가 가장 높아지는 보통은 이제 음력 7월 15일을 전후해서 나타나는데 예. 아마 오늘이 음력 한 7월 18일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이번 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가 남해안과 서해안의 그 해수면의 높이가 높아지는 상황에서 태풍은 강한 저기압입니다. 이 태풍 자체가 지나가는 것만으로 해수면의 높이를 높게 만드는 끌어당기는 효과까지 더해지고 지금 중심에서 멀어지기는 했지만 여전히 제주 주변과 서해 남부 전해상으로는 풍랑주의보가 내려진 상황이거든요. 강한 바람까지 지금 불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특히 이제 저지대에 계신 분들 해안가 주변에서는 계속해서 저기압이 들어오기 때문에 이번 주 내내 좀 해안가 지역에서는 침수 피해 있지 않도록 대비가 필요해 보이는 상황입니다. 예, 자 이렇게 비가 오고 바람도 불고 있습니다만은 여전히 밤사이 열대야는 계속됐습니다. 이미 기록을 계속 경신하고 있는 상황인 거죠?
그렇습니다. 지난 밤 특히 천둥 번개도 좀 심하게 예. 쳤고요. 비도 굉장히 강한 형태로 내렸기 때문에 오늘 밤은 좀 잠을 좀 잘 수 있겠구나라고 했겠지만 예. 그렇지 않습니다. 강원도와 경상북도 북부, 그러니까 산간을 제외한 거의 대부분 지역에 열대야가 나타났고 서울 같은 경우에는 27.1도, 연장 31일째에 열대야가 나타났는데요. 일단 이제 태풍의 강도가 강하면은 경고했던 폭염의 어떤 구조를 무너뜨리는 그런 이제 세력을 발휘할 수 있었겠지만 일단은 태풍의 강도가 약했고요. 그리고 열대 해상에서부터 끌고 온 덥고 습한 수증기를 이제 수송하는 그런 역할을 좀 해줬기 때문에 우리나라로 더운 공기가 유입이 돼서 더 습하고 더운 날씨가 좀 이어졌고요. 여기에 추가적으로 지형적인 영향. 어제 같은 경우에 태풍이 유입이 되면서 남동풍의 계열이 불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남동풍이 불게 되면은 특히 경상도에서 소백산맥을 타고 이 바람이 타고 넘으면은 소백산맥을 등지고 있는 이제 충청과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기온이 높게 올라가는 체류상의 영향을 받는 그런 효과 때문에 밤더위까지 이어지고 어제 낮더위도 좀 많이 심했습니다. 예, 이렇게 연일 날씨 경신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부산 같은 경우에는 오늘 새벽 기온이 24.7도까지 떨어졌습니다. 역대 최장 열대야 기록을 26일에서 좀 가까스로 멈춰 세우긴 했는데 그래도 사실 더위가 완전히 가신 게 전혀 아니기 때문에 앞으로 좀 열대야가 다시 발생할 가능성도 높아 보이거든요. 어떻습니까? 충분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열대야에 대한 이야기의 기록을 이야기하면 두 가지 측면에서 볼 수가 있는데요. 최장, 얼마나 끊기지 않고 오랫동안 이어갔는지에 대한 기록은 이미 대부분 지역에서 깨졌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비로 인해서 연장, 하루에 이제 쭉 연이어졌던 그 기록은 깨지겠지만 이제는 최다의 기록을 내다봐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요. 서울의 경우에는 최다 기록이 1994년에 36일이었던 최다의 기록이 있는데요. 예. 지금 현재 31일 정도라고 하면은 지금 이제 열대야 6월까지 나타났던 열대야로 보면은 한 34일 정도가 될 것으로 이제 제 기억으로는 데이터가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번 주 금요일까지 사실상 금요일 새벽에 비가 그치기 때문에 목요일까지 좀 비다운 비가 지속적으로 내리게 되면 낮 동안에는 이제 강한 햇볕, 일사가 차단이 되면서 낮 기온 또한 30도선 안으로 이제 떨어지기는 하지만 이 비가 그치고 나면은 여전히 지난주까지 지루하게 이어졌던 폭염의 날씨, 다시 여름의 기상 배치가 재배치가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연장이라고 하는 최장의 기록은 끊길지는 몰라도 이제는 이제 최다 가장 많이 나타나는 열대야의 기록은 아마도 이제 8월 31일까지도 낮더위, 밤더위를 기상청에서는 예고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예. 계속해서 끊기기는 했지만 최다의 기록은 기록의 기록을 새롭게 쓰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금요일 새벽까지 비 소식이 있다고 하셨잖아요. 근데 지금 말씀하시는 거를 들어보면 이 비가 지나고 나도 그러면 한동안은 좀 무덥다 이렇게 좀 봐야 되겠습니까? 태풍이 보통 한번 지나고 나면은 마치 잔잔한 호수에 돌덩이를 떨어뜨렸을 때 그 돌덩이가 떨어지는 순간에는 엄청나게 호수가 요동이 치지만 다시 결국에는 잔잔한 호수로 돌아오는 이런 상황들이 태풍이 한번 지나고 나서 우리나라 주변에 기압 배치가 재배치가 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보통 이렇게 태풍이 지나가고 나면은 이맘때쯤에 다가오는 태풍 같은 경우에는 북태평양 고기압이 이 태풍의 세력에 밀려서 일본 쪽으로 이제 수축을 하면서 가을이 찾아오기 마련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대륙 쪽에서 확장하는 차고 건조한 공기의 영향으로 자연스럽게 여름에서 가을로 넘어가고 그래서 선조들은 계절의 변화를 비가 알려준다고 했었거든요. 예. 그런데 이번은 여름을 더 몰고 오는 비의 형태가 됩니다. 태풍이 빠져나간 자리를 잠깐 메워줬던 이 북태평양 고기압이 다시 메우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다음 주까지 계속해서 다시 여름날의 폭염과 열대야를 보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리고 또 걱정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 폭염과 함께 급격히 확산하고 있는 녹조가 이 수도권 최대 상수원인 팔당호마저 뒤덮고 있다고 하는데 이번에 좀 내리는 비로 일부 해소를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충분히 어느 정도의 좀 심각한 그런 상황에 최고조까지 가는 거에 대한 해소는 분명히 될 것입니다. 녹조가 형성이 되는 것은 기본적으로 세 가지 조건이 맞아떨어져야 되는데요. 이제 영양염의 증가가 결국에는 이제 그런 질소나 인가트 같은 이제 불필요한 어떤 영양 성분들이 들어왔을 때 녹조가 발생이 되게 되는 거고요. 거기에 표층 해수의 온도가 30도 지금 넘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는데 높은 해수로 인해서 해수면의 온도로 인해서 지금 녹조가 좀 심화되고 있고 강한 일사. 지금 일단 비로 인해서 이런 세 가지 조건들이 어느 정도 지금 완화되기는 합니다. 하지만
워낙 오랜 기간 동안 이어졌던 고수온의 그런 해수가 이번에 비가 어느 정도 흔들어 놨다라고 해서 갑자기 식는 것은 또 사실은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비가 그치고 또 다시 다음 주에도 계속 이 더운 그런 날씨 현상이 좀 이어난다라고 하면은 일시적으로 예를 들면은 앞서 말씀드렸던 열대야가 연장됐던 것들이 끊어주는 어떤 기록이 끊기는 그런 효과가 일시 있을 뿐인 거지 다음 주에 다시 또 그동안 나타났던 날씨 형태로 돌아간다라고 하면 적조 현상 같은 경우, 녹조 현상 같은 경우 이런 것들이 다시 재발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좀 계속해서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 일단은 이번 태풍 같은 경우에는 약화가 됐습니다마는 이번 폭염이 지나가고 나서 이번 가을에 상당히 많은 양의 어떤 태풍들이 올 수도 있다 이런 관측들을 내놓는 분들도 계시던데 어떻게 좀 보고 계십니까? 사실 지난해 같은 경우에도 엘니노로 인해서 바다 온도가 굉장히 뜨거워졌었는데 보통 통상적으로 한 25개 정도의 태풍이 발생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지난해 발생했던 태풍 통계를 살펴보면은 지난해 태풍이 한 17개 정도 발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상했던 예. 것보다. 그러니까 태풍이 매년 발생하는 게 지구온난화로 인해서 바다 온도가 뜨거워졌지만 태풍은 즉 바다 온도가 뜨거우면 뜨거울수록 발생이 쉽고 그리고 강하게 발달하기 좋은 조건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는데요. 지구온난화, 바다가 뜨거워졌다, 태풍은 많이 발생하겠구나라고 하는 그 법칙은 그 해의 지구의 그런 상황에 따라서 굉장히 예상치가 좀 다릅니다. 그래서 매년 발생하는 태풍의 개수 그리고 29개 발생을 해서 7개 우리나라에 영향을 주는 이례적인 태풍도 있지만 30개가 넘게 발생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한두 개 정도 영향을 주는 그러니까 매년 그 해의 상황에 따라 달라서 예측은 사실은 조금 힘듭니다. 네. 그런데 분명한 건 바다 온도가 뜨거운 상태인 거고 그리고 가을이 되면은 이 가을이라고 하는 것은 육지의 가을인 거지 바다 같은 경우에는 육지보다 계절이 한 템포 느리게 다가옵니다. 그거는 비열이 육지보다 더 높기 때문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가을에 일단 우리나라 주변에서 태풍이 발생했는데 우리나라도 주변을 향할 경우에는 굉장히 강한 세력을 갖고 이번에 어떤 종다리와는 비교가 될 수 없는 정도의 태풍이 올 것이라는 부분은 확실한 거고요. 그리고 좀 조심스럽기는 합니다만 지금 일본 남쪽, 요 최근 들어서 4개의 태풍이 네네. 지금 일본 남쪽 해상에서 발생을 했는데요. 이보다 지금 더 먼 지역에서 열대저하부의 형태로 소용돌이가 지금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물론 일본 남쪽과 일본을 관통할 것으로 지금 모델들은 예측을 하고 있기는 하는데 이 태풍이 우리나라에 올 것인지 안 올 것인지가 아니라 이 태풍이 만약에 북태평양 고기압을 들어 올렸을 경우에는 우리나라가 더 오랫동안 이 폭염과 열대야가 이어질 가능성이 좀 높은 것들도 보고 있기 때문에 예. 굉장히 지금 이제 불확실성이 강한 그런 상황이라는 점을 조금 이해를 하시고 날씨 예보를 좀 챙겨보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말씀해 주신 것처럼 태풍이나 폭염 등 피해 없도록 계속해서 기상 상황 확인해 주셔야겠습니다. 날씨 관련해서 맹소영 기상 칼럼니스트와 전화 연결해 왔습니다. 오늘 응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